음식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특히 뭐 전무성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그 연속 혈당 측정을 했을 때에 어떠한 혈당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수치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혈당 상승이 결국에는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뭐 그 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인자는 많이 다양하게 있다. 단순하게 혈당만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래도 인슐린의 분비를 뭔가 유발하는 또는 자극하는 그런 요인에서 가장 큰 인자는 바로 혈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혈당 증가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혈당이 정상적인 수준의 두세 배로 갑자기 높아지고 난 다음에 그 혈당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공복 혈당 수준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공복 혈당 수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다 보면 공복 혈당 수준 무조건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좀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낮은 혈당 수준은요, 이미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어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혈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치는 뭐 연속 혈당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물결처럼 잘 움직입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어떤 그 마루, 그러니까 물결에 있으면 아주 높은 점의 어떤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도 깊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혈당이 올라가신 분들일수록 혈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분비가 되질 않으면 물결이 잔잔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높아진 혈당만큼이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공복 혈당 수준은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잔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혈당이 크게 올라가질 않고 내가 그렇게 공복을 유지했다고 해서 혈당이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계시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량은 아주 미미하게 최소한의 어떤 생적 활성만 유지할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는 수치로 봤을 때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검사를 해보면은 뭐 어떤 많은 분들에 따라 가지고 수치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5 미만으로 이렇게 많이 체킹이 되시거든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에서는요. 어쨌든 이렇게 낮게 어떤 그 인슐린의 분비량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뭔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혈당이 이런 정상 수준의 두세 배, 사실 그렇게 높아지는 건 별로 건강한 식단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공복 혈당이 두세 배를 하면은 적어도 200 이상의 어떤 혈당 또는 뭐 180 이상의 혈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죠? 어쨌든 이런 혈당이 정상 수준의 두세 배로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면은 1단계로 먼저 혈당 인슐린 분비가 급속도로 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떤 혈장 내 인슐린 농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슐린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준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1단계의 혈당 그 인슐린 분비가 잠깐 멈췄다가 2단계의 어떤 인슐린 분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2단계의 인슐린 분비는 1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서 한 두세 시간 후가 되었을 때 혈중 인슐린 농도가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혈당이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그 혈당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음식으로 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는 식사의 횟수가 많아진다라든지
자주자주 간식을 섭취를 하신다든지 끊임없이 당분이 뭔가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건 결국 공급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인슐린이 많이 이렇게 유발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우리 몸은 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니까 좋다,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짧고 굵게, 그러니까 어떤 급격하게 높아진 혈당을 낮추고 난 다음에 빨리 분해가 되어야 되는, 빨리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빨리 혈액 속에서 제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분비가 되는 만큼 인슐린을 분비되지 않도록 또는 인슐린을 빨리 분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효소나 아니면 기전들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인슐린의 감수성이라든지 저항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흔히 제2형 당류로 진행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무조건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게 결국에는 당뇨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로부터 최근 뉴스에도 보니까 20대 분들, 30대 분들의 당뇨 유병률, 당뇨를 진단받으시는 그런 어떤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과연 우리가 유전이나 아니 이런 걸로 뭐 체질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국에는 생활 습관, 우리의 식습관이 어떻게 바뀌었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식을 드시고 식사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건강한 어떤 당분 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당분 대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혈당의 증가, 그 다음에 높아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 요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헬스 토픽의 주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면 인슐린이 최소한으로 분비가 되면서도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에너지 대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식단을 구성을 하시거나 생활 습관을 관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헬스토픽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혈당의 증가에 또 증가는 혈당이 유지됨으로써 우리 몸에서 어떠한 그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